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자, 2020년 4회차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진행이 됐던 정기시험입니다.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를 갖고 문제풀이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말이 자꾸 씹혀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1번부터 30번까지 영상, 바로 전 영상인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이 조금은 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가능하면 키워드만 갖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중 ECRM 성공을 위한 고객 창출 전략입니다. 창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인비테이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답은 5번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접근 전략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퍼미션 마케팅, 저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옵트인 메일 서비스. 또 하나가 이제 시험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일시에 다수에게 보낼 수 있는 매치 메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는 거, 허락받지 않는 거, 정크 메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고객 유지 전략. 원래는 이 유지 전략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왜냐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화 서비스, 다섯 가지가 아니라 4가지죠. 4가지. 죄송해요. 레코멘테이션 서비스, 인센티브, 원스톱 쇼핑 서비스. 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이유는 레코멘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족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얘가 많이 출제됩니다. 얘가 5가지예요. 어드바이스, 서스펜션, 매스 커스터마이즈, 저스트 인 타임 서비스, 리마인드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5가지 만족 전략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출 전략은 딱 2가지, 커뮤니티, 인비테이션 서비스, 이렇게 2가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인간관계론의 역사와, 자, CRM을 벗어났네요. 이제 역사와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인물로 가장 올바른 것. 시험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보기 1920년대 후반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자, 원래는 이것만 보고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답이 딱 나오는 건 엘튼 메이어의 호손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연구한 이론으로 누구누구은 이라고 해놓고 옆에다가 호손 실험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 이건 말 하나 많아. 엘튼 메이어의 호손 실험입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로 보면서 공식적 관계에서의 행동의 통제보다 비공식적 자생적인 힘에 의한 행동 통제에 대한 걸 실제로 이 공장에 가서 봤다. 호손이라는 공장이죠. 그래서 봤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엘튼 메이어의 호손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다른 사람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며, 자, 여기서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고요.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건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배형이죠. 네, 지배형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음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과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유형, 자, 지배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5가지 중에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치중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실리형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아의식 모델인 조혜리의 창에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사분면으로 나누는 영역의 이름을 지금 물어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 스타일이고요. 첫 번째 거, 자기 주장형이며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냥 직설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2가지 키워드만 갖고도 저희는 답은 딱 나옵니다. 맹목, 영역.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개방형 인간관계가 넓어요 라고 얘기가 되면 공개된 영역이죠. 오픈 에어리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신중형, 실수,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또 하나, 현대인에게 가장 많아요. 쉽게 자기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히든 에어리어, 그래서 숨겨진 영역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립형, 음성 증상, 뭐 무감동, 무관심, 무감각, 거기에 뭐 소극적, 고민이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저희가 미지의 영역, unknown are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키워드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 짓는 준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 짓는 준거는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진리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발언의 맥락이 맞아야 된다. 맞겠죠, 이거 분명히. 2번 발언에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3번 교환되는 메시지가 진실이어야 된다. 맞죠. 4번 발언의 분명한 의도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5번 전문용어 사용으로 대중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왜 제가 맞다라고 네 가지를 다 얘기하느냐?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진리성에 다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버마스가 얘기한 네 가지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진리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솔직히 요 문제의 보기만 보면 네 가지를 솔직히 기억하지 못하셔도 4번을 답으로는 고를 수 있는 충분한 난이도가 조금은 뭐랄까요, 낮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의사소통 장애 요인 중, 자, 이 문제도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수신자들이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미리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시게 되면 수신하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기 전에 미리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랍니다. 자, 흔히 저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유추라고도 얘기하죠. 많이들 지레 짐작한다는 겁니다. 지레 짐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과 행동의 어떤 기준선, 흔히 저희가 이제 준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면,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가치 판단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답을 지목합니다만 아래 보기에 있는 5가지의 워딩을 저 위에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과 매칭을 시키시는 과정이 좀 필요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가치 판단이 잘 답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문제 푸는 방식을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굽니까? 자, 정말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아시겠지만 CS 개론에서 이렇게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라는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파트에서 말고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18년도 이후에는 거의 학자 문제는 여기에서만 고정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란 고객 만족을 제공하려는 고객 접촉 인력이나 장비에,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인력이나 장비의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주장한 학자 레티넨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냥 레티넨이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자들의 키워드도 한번 제 분석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OECD 서비스 산업 분류 중 사회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제 기억이 맞다면 19년도 하반기에 출제가 된 이후에 조금은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사회 서비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국제 외국기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번, 3번, 4번, 5번이 지금 다 불러드린 거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통실업이라고 하는 건 그럼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통서비스업입니다. 유통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되셔야 되는 내용들. 자, 이 키워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좀 불러드릴까요?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숙박, 음식점업, 오락문화, 운동 서비스, 가사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원칙은 이 사회 서비스가 나왔을 때 어렵게 문제가 나오려면 생산자 서비스업과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통 서비스업에는 뭐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흘러간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시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라이징 스타입니다. 네,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의 4대 특징 중 비분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입니까? 비분리성. 자, 이 문제도 참 이 서비스 4대 특징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관광 서비스에 밀려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1번. 서비스는 변동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규격화, 표준화가 어렵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질성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흔히 저희가 이걸 비분리성, 그리고 다른 말로 동시성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2번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서비스는 가격 책정이 어렵습니다. 뭘까요? 무형성이죠. 4번. 서비스는 대부분 사람의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은 서비스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질성. 서비스는 즉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환원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성이죠. 자, 이렇게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 중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욕구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존경, 사회, 안전 욕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ERG 이론 같은 경우가 첫 번째가 E가 생존 욕구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에. 자, 그 다음에 R이 관계 욕구입니다. 관계 욕구가 유일하게 3개죠.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게 3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가 성장의 욕구입니다. 알더퍼의 ERG 중에 G. 이건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알더퍼의 이론은 뭡니까? 그러면 관계입니다. 관계. R에 해당하는 거고요. 관계 욕구라고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조금만 보시면 아주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론 30번까지 문제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다 풀어보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봤던 정기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분명히 조금 향상이 됐고 문제 유형들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조금 의미의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절대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문제의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달 시험이 굉장히 개론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실제로 대비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 쉽게
문제를 보셔야 되는 폭을 준비하는 폭을 너무 좁게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향후의 시험 또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요 보신 정도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 해당 영상 설명이 나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문제풀이와 키워드에 대한 것도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서적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 뭐 말씀드리지만 박정민 찾으면 배우 나옵니다. 저도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박정민 강사를 찾으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제 카페 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이고 여기 가셔서 물론 유료입니다. 앞에 보셨던 교재 출판 때문에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 대비 뭐 기출 문제 자료,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뭐 핵심 문제, 다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문제 나눠놓은 거, 단원별로 문제 출제 경향을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 굉장히 다수의 뭐 압도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합격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셨던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